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5년 12월 16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이제 이 대통령 오늘 생중계 업무 보고 또 하네. 복지부, 문체부, 국가유산처, 권익위, 식약처도 업무 보고 발표 후 자유토론. 또 뭐 나올 것 같은데. 뭐 뻔하고요. 이재명이 언제부터 업무 보고를 갖다 제대로 했다고. 하여튼 간에 이거 성남 쪽에 성남시장 할 때 뭐 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재명 뭐 업무 보고 했다고. 그런 거 없고요. 하여간에 이번에 먼 똥을 싸서 기존에 이미 싸질러 놓은 지금 뭐 환단고기 환빠 나오고 난리도 아니죠. 뭐 이미 싸질러 놓은 똥을 갖다가 먼 똥을 새로운 똥을 싸가지고 또 덮으려나 그것만 관심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뭐 수준이 그런데 뭐 MZ세대 팬데믹 그러니까 무한필임이죠. 서울 인천 행이다. 영호남 이탈 지속이다. 이거는 뭐 맨날 이랬던 거 아니야? 뭐 MZ세대만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뭐 원래 그래 했는 건데 뭐. 일자리 교육 격차의 수도권 쏠림 심화. 우리나라는 그냥 뭐 다 알다시피 서울공화국입니다. 서울공화국. 이제는 인구가 줄어들고 이러니까요. 이제 지방 발전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이제 서울에 몰빵해서 서울이나 이제 보존하자. 뭐 그거 아닙니까? 까놓고 해가지고. 예? 지금 부동산도 그렇고요. 뭐 일자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산 일자리 없다고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찾아보면 다 있고요. 서울처럼 해가지고 대부분이 뭐 어떤 얘기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고, 우짜 말씀드렸잖아요. 우짜 사촌 동생 같은 경우에도 레이더 쪽으로만 전문적으로 파가지고 하고 그런다니까. 특기를 가져야 돼요. 특기를. 그리고 촌에 가서 살죠. 촌에 가서 무슨 커피나 마시고 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농촌은요 생산하는 곳이지. 뭐야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거 제일 많이 나가네. 촌에는 그러니까 농촌이나 이런 데는요 거기가 뭐 안빈 낙두고 나발이고 이게 아니고 거기는 가서 일을 하는데 일을 주구장창 몸을 갖다가 써야 되는 데가 농촌입니다. 농촌 가서 뭐 커피나 마시고 뭐 풍경이나 감상하고 그런 마인드로는 농촌 가서 못 살다고 보면 되고요. 엄청 부지런을 해야 됩니다. 하여간에 서울공화국이다 뭐 되고요. MZ세대 얘기했는데 MZ세대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그래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계엄 선포 때 김건희, 윤석열하고 심각하게 싸워 다 망쳤다. 와, 김건희가 그래도 제정신이네. 특검팀 보좌한 사람 진술 확보. 계엄 개입 의혹엔 증거 없다. 그럼 김건희 건 관련해서는 뭐 사실이 아닌 게 엄청 많이 나오네 그러면. 김건희 노사원 관계 천공 관련 미확인. 이것도 뭐 제껴지는 분위기고 만난 정황도 발견한다. 이것도 다 제껴지는 분위기네. 아이고 씨. 내란 특검이 김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이가 계엄 선포했을 때 김 여사와 심하게 싸웠으며 김 여사가 윤석열을 향해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아이고 웃긴다 진짜. 상대적으로 제정신이네요. 김 여사가 상대적으로 제정신이네. 진짜 이 인간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걸 했는지 나 이해가 안 된다 진짜. 이거 개헌고 해가지고 남은 결과가 뭡니까? 유일하게 남은 결과. 그나마 더불어하고 이재명 팬들한테 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는 결과가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하신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준 것밖에 없잖아. 도대체 뭐 했어요, 야가 지금? 뭐 참 진짜 동기부분 모트가 웃자는 계속 얘기하는데 억수로 궁금하다니까 그런 거. 뭐야 이거 텔레그램 등에 비춰볼 때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상당했던 것으로 의심되고 특검팀도 의혹을 두고 염두에 두고 수사했지만 개엄 당일 행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의혹이나 이래 관심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증거를 내놔라 증거. 우리나라 언제 사후 시스템이 증거주의지 무슨 관심법주의야? 하여간에 이 김여사 건은 뭐가 많이 엎어지는 분위기인데 뭐 떠든 건 엄청 많은데 많이 엎어지는 분위기로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봐야지 뭐. 하여간에 이 인간은 뭐 한다고 그걸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진짜. 아직도 지금 1년 넘었지. 1년 넘었는데도 이 인간이 왜 12.3 계엄 그거를 갖다가 그 미친 짓을 했는지. 아니 그거 무슨 뭐 군인이 무슨 총칼로 어쩌고 저쩌고 그 탈행하고 자빠졌는데 한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진짜 쿠데타 할 생각 있었고 진짜 쿠데타 할 능력 있었으면 우자가 작년에도 똑같은 때 얘기했잖아요. 쿠데타 할 능력도 없는 것들이 그 짓 한다고. 그데다 진짜 할 능력이 있고 그런 각오가 돼 있다 하면요.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표걸 그거 하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인간이 한 결과는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만들 일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이재명 빨리 윤석열이 풀어주라 그냥. 덕분에 대통령 됐는데. 여당 의총서 위헌 소지 최소화 내란 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이거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내란 재판부 자체가 위헌인데 위헌 소지 최소화가 이게 말이 돼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잖아. 이게 뭐야 이거? 또 특검이야? 아이고 진짜. 야, 진짜 우짜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내란 특검 해가지고 뭐 종료한다 해가지고 우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퍼포먼스 똥이라고. 차라리 그냥 검찰청 기존의 검찰이 달겨들었으면 이 특검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결과가 더 좋았을 거예요. 이 뭡니까 이거 특검 이거 하셔놓고 또 뭐 2차 종합특검은 또 뭐냐 이거. 하던 것도 오래 묻겠다는 소리 아니야 이거. 개판이다 개판 진짜. 넘어가자 마. 야, 압수수색 보도까지 됐는데 경찰 전재수 의원 2시간 지각. 에헤이 냄새가 불풀 난다 이제. 일하는 꼬라지 봐라. 의장 통보등 고려해도 이례적으로 늦어. 이례적으로 늦어. 국회 측 의장 출장으로. 아, 니거 더불어 인자 구질구질하다 진짜 하는 거 보면 이게 뭐한 짓이냐 이게. 이춘석 수사 때는 집 사무실 나눠 진행. 대비할 시간 준 압수수색 논란. 에이, 계속 이따구 짓 하고 앉아 있는데 한번 두고 봅시다. 내가 선거를 갖다가 앞으로 치를 생각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에이, 이거 의혹은요 웬만하면 좀 싹 가리고 가는 게 나아요. 가지치기를 하든 어쩌든 그런 게 좋은데 이게 뭡니까 이게 압수수색 보도까지 나왔는데 2시간 지각 취하고 잡아지고 경찰 그래서 맨날 짜 X 리 짜바 X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경찰이 뭘 제대로 한다 웃긴 소리라고 보면 되죠. 예, 웃긴 소리라고 보면 됩니다. 넘어가자. 뭐 쳤다고 들으면 성남시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7건 1066억 감료 축하하고요. 네, 법원은 남욱 420억 정형학 646억 인용 결정 가압류 신청 14건 중 5건은 담보 제공 명령 2건은 결정 전 대장동 집단 대장동 일당이라 하는데 대장동 우자는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집단 대장동 집단들 이재명 정권에서 편히 봐줘가지고 7천 넘게 해먹게 돼 있었는데 성남시에서 걸어가지고 해가지고 1066억 일단은 가압류를 시켰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에 가압류 했지요. 아이고 이 대장동 일당 그리고 대장동 일당을 갖다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 그리고 이재명 정권하고 같이 동업관계인 더불어 자 이제 사법부가 이짓했죠. 사법부 해체하세요. 난 넘어가고 소비자 물가 458개 전품목 밀착관리 차관급 12명 담당자 돈 쳐불고요. 돈 쳐뿌리고 협상 개떡같이 해가지고 환율 개똥되고 똥값 되고 이래 되니까 뭐 갑자기 뭐 소비자 물가 이탈행하고 잡아야 돼. 선거가 코앞에 오니까 이 짓하고 잡아야죠. 예, 그래 백날 해봤자 안 됩니다. 펀더멘탈하게 지금 돈 쓰는 게 다른데 나중에 웃자가 조금 이따가 해가지고 우리나라 K 국채 수익률 곡선 한번 보여드릴게요. 희한하면 끝내줍니다. 예, 달러 원 하는 국민연금 외환수화프 연장의 낙폭 확대 1470원 선 하회 국민연금 지금 마음대로 돈 쳐 쓰고 자빠진 거 예? 돈은 지 돈들이 아닌데 지금 마음대로 돈을 쳐 쓰고 자빠졌고 정책해가지고 정책이라 할 말할 것도 참 수준도 그렇다. 그래 해가지고 일한 거를 개떡같이 해놨는데 거기다 맨날 투입하는 거는 국민 폰지 국민연금이다. 잘하고 자빠졌다. 지들 꼴리는 대로 쳐 쓰고 자빠졌다 이래 됩니다. 맨날 이따고 지시나 차고 가자. 언제 이거 동기화줄래 이래가지고 넘어갑시다. 웃자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저 사기라고. 요거는 D램 부족 현상이라는 소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에 주로 사용되는 D램 재고량이 YOY 작년 동기간 대비 무려 마이너스 80% 폭락 엄청나게 감소했죠. 해서 꼴랑 3주 분량만 남았습니다. 이것도 언제 기준입니까? 2025년 10월 기준에 가지고 꼴랑 3주 분량 재고가 3주 분량밖에 안 남았고요. D램 공급업체들 D램 공급사들의 재고는 2025년 7월에 요때죠. 예, 7월에 7월 이거 2024년입니다. 이거는 요 7월에 요때 9.5주분 요거였는데 한 10월 셋째 주 해가지고 10월에 해가지고 3주분으로 해가지고 쫄아들었습니다. AI 인프라하고 소비자 가전제품 수요 급증이 글로벌 공급망을 압박하면서
USB 드라이버하고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플래시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AI 데이터 센터에 탑재되는 고대역 폭 메모리 HBM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유형의 메모리가 재고 감소 부족 현상이 겪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메모리 칩 공급업체인 SK 하이닉스는 현재 부족 현상이 2027년 내년도 아닙니다. 2027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에서 관련해서 오픈 AI가 2025년 올해 10월이죠. 올해 10월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의 D램 공급량 중 40%를 계약했죠. 예, 요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러면서 이거 오픈 AI가 이거 물건을 갖다 땡기면서 해가지고 D램 가격은 두 달 만에 현재 400% 이상 폭등한 상태입니다. 지금 램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요. 컴퓨터 못 맞춥니다, 지금. 그리고 내년에 램 값 때문에 아마도 스마트폰 값이 많이 튈 것 같은데, 뭐 어찌되는지 한번 보시죠. 내년에 스마트폰 값이 튀면은 지금 올해 걸 사야 되나? 하여간에, 이거 10월 달에 해가지고 계약한 거 40% 물건 땡기기로 한 다음에, 아이고, 발음 잘 안 되네. 오픈 AI는 곧장 뭐 했습니까? 미국 정부에다가 이거 이거 AI 관련 투자를 좀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뭐냐? 오픈 AI는 자금이 바닥나면서 말이 좋아서 투자지. 실제로는 구제금융 타령을 했다고 보면 되고요. 이 우자가 AI 관련 영상을 갖다 몇 개 올렸는데 지금 오픈 AI가 하나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지는 붕괴되는 지금 상황에 있다는 거는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덕분에 어떻습니까? 오픈 AI가 투자 타령을 하면서 구제 금융을 할 수 있는 협박질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거죠? 예, 고려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금덩이입니다. 금덩이는 어제 24시간에서 0.15% 살짝 상승해가지고 1온스에 4,304.32달러가 됩니다. 아직은 좀 그렇다 이렇게 보고요. 우자가 내일 해가지고 금덩이 은덩이 관련해서 예상을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또 뭐 엔화도 얘기를 또 많이 해야 되니까 하여간 내일 해서 금덩이 은덩이 예상 우자 개인적인 예상을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은덩이는 어제 24시간에서 3.19% 상승해서 1온스에 63.99, 뭐 64달러라고 보면 되겠죠. 예, 64달러가 됩니다. 여전히 여기도 해가지고 라인이 좀 걸쳐 있다. 라인이 쭉 꺼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고. 예,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마이너스 0.11% 하락해서 98.29가 됐습니다. 예, 202평선은 202평선, 502평선, 게다가 22평선까지 이번 주에 다 해가지고 만나는 거로 그냥 만나는 거로 거의 확정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아시다시피 22평선, 52평선, 202평선이 다 한 번에 만난다. 이거는 다음번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걸 갖다가 예상케 만듭니다. 이거는 뭐 차트 보시는 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하여간 이게 세 개가 한꺼번에 다 만난다. 아주 빅 이벤트가 틀릴 수도 있다. 이거는 예상하시면 되고요. 달러 폭락하려나? 네, 넘어가고요. 예, 그 다음에 예, 네, 원화입니다. 원화는 해가지고 지난 24시간 동안 가지고 마이너스 0.35% 좋아진 거죠. 좋아져가지고 1달러에 1469.02 원이 됐습니다. 야, 어제 우리나라 K국장 우리나라 주식판 끝난 후에 가지고 바로 막 셀이 패대기를 쳤빛네. 예, 패대기를 쳐가지고 쭉 내려가지고 얼마까지? 예, 1463원, 예, 1463원까지 내렸네요. 그런데 야간에 슬금슬금 올라가지고 1469.02원이 됐습니다. 수요가 아주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 수요가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우자가 말씀드린 K국채 수익률 곡선입니다. 보시면 우자가 포인트로 찍어놨는데 일단 대충 찍어놨습니다. 이게 다른데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찍는다고 4년물을 찍었는데 1년 전에 보세요. 2.714%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3.28%입니다. 한 달 전 얼마? 3.035%입니다. 이거 이 수익률 곡선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게 1년 전이고요. 여기 1년 전입니다. 바닥이 기고 있는 게 이것도 꼬라지가 뭐 신통치 않은 꼬라지죠. 이 꼬라지가 뭐 수익률 곡선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래가지고 그나마 해가지고 단기물에서 장기물로 갈 때 해가지고 우상향 모양을 한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꼬라지를 보세요. 뭔가 화산 터지기 전에 이게 땅이 부풀어 오르듯이 불룩해지죠.
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거 1년물부터 해가지고 10년물 해가지고 요래 돼 있잖아요. 뭐 장기물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중기물 같은 경우에도 대놓고 지금 해가지고 이 폭이 1년 전 불과 1년 전입니다. 1년 전 윤석열이 있을 때보다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고 있다. 이게 되죠. 이거 저 물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2년 뭐 3년 4년 뭐 5년물 뭐 10년물 이거는 뭐 그리 적겠다 하더라도 이거만 해도 뭐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이 나간 다음에 이거 빚 만기로 해가지고 또 돈을 갖다가 또 롤오버 빚을 갖다가 더 비싼 이자를 내고 또 만기를 갖다 연장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국가를 갖다가요 작은 절단 내고 있는 중이라는 거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확장 재정 돈 미치듯이 빌려가 쓰고 있죠. 잘 기억하세요. 지금 환율만 된다?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돌아오는 빚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엔화입니다. 엔화는 보시면 24시간 동안 마이너스 0.39% 그러니까 좋아진 거죠. 그래서 1달러에 155.237엔이 됐습니다. 예, 이 동네는 우리나라처럼 국장 끝나고 패대기 친 게 아니고 장 시작하자마자 해가지고 그랬던 거죠. 장 시작하자마자 내린 거는 이거 왜 이랬습니까? 일본 중앙은행 금리 인상권 때문에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154엔 예, 그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해서 155.237엔이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우짜 개인적으로도 뭐 일본에 대한 신뢰가 별로 안 좋습니다. 별 신뢰가 아주 낮은데 이 시장에서도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실제로 이 금리 인하를 할까? 이래 좀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걸 갖다가 이 저 차트를 통해서도 좀 느낄 수 있다. 이게 되겠죠? 예, 요래 됩니다. 그러면 엔화 얘기, 엔화를 값을 본 김에 해가지고 문자가 오늘 준비한 엔화 하락 추세는 깨질까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들어봅니다. 이거는 뭐 차트 보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허접한 수준의 이 평행 채널이죠. 평행 채널. 추세를 갖다가 보는 평행 채널입니다. 뭐 이거는 뭐 어떤 특정한 숫자 같은 거를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추세를 일단 보는 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단이 해가지고 뭐 저항선이고 하단이 지지선 뭐 이래 되겠죠. 이래 되고 뭐 이래 됩니다. 하여튼간에 뭐 이거 차트 보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지금 너무 뭐 이거 복잡하게 보실 필요 없고요. 우짜가 그냥 대충 해가지고 찍찍찍 끄은 겁니다. 하여간에 평행 채널은 맨날 그렇듯이 단순하고 추세와 차트에 먹기 있는 노이즈 등을 갖다가 구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 이거는 알고 계신 상태에서 일단 추세만 보시면 돼요. 2024년 12월부터 해가지고 2025년 1월까지 해가지고요. 요거 저 고점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죠 여기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 이게 뭡니까? 엔화 차트입니다. 엔화 차트인데 요 고점이 있었습니다. 이 고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엔화 값이 똥값이 됐다 이 말이죠. 이 똥값이 된 이때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어서 미국에서는 뭔 일이 있었습니까? 패드가 2024년 말에 이미 완화 정책을 시작했다. 뭐 누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간에 그때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완화 정책을 시작했고 시장은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향후 패드의 금리 인하 궤적을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달러의 수익률 우위가 점차 줄어들었고요. 일본에서는 일본 중앙은행이 2024년에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고 2025년 1월에 의미 있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그 다음 이후에 가지고 쭉 떨어졌죠. 단행하면서 마침내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았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정상화가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뚝 떨어졌다 이게 되죠. 요 피크 찍고 그런 두 가지 요인은 캐리 트레이드에 영향을 미쳤는데 미일 금리 차이가 확대되는 것을 멈추고 기대치가 반전되면 엔화 기반 캐리 즉 엔캐리 트레이드죠. 엔화 기반 캐리는 서서히 조정되지 않고 급격하게 축소되며 결국 2025년 4월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요 강세 찍었죠? 밑에 내려갔다는 건 강세라는 소리입니다. 2025년 4월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1달러에 140원 요거죠. 요 찍어놨죠. 요 라인에도 걸립니다. 140엔까지 내려가면서 바닥을 한번 친 바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아주 급격하게 내려가죠. 예.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패드가 갑자기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화 정책을 완화했다는 의미가 아닌 것으로 2025년 4월에도 패드는 QT를 계속하고 있었고요. 예, 요거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되죠. 쭉 내려가지고 달러 냈습니다. QT를 계속하고 있었고 양적 기축을 계속하고 있었고 2025년 12월 1일을 갖다가 해가지고 기점을 해서 QT를 공식 종료하고
정책 전환을 공식화하기 전까지 밸런스 시트 대차 대조표 축소를 지속했습니다. 12월까지 계속해서 지속했습니다. 덕분에 2025년 봄부터 여름까지 여기 봄부터 해가지고 여름까지 이때까지 실제 금리는 긴축적인 수준을 유지했고 이는 미국 달러가 결국 안정되고 회복세를 보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때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달러 들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내려가는 게 안 좋겠죠. 하지만 금융시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가 가치가 내려가는 게 그게 또 뭐 좋으니까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한편 엔화 상승, 엔화 가치 하락, 엔화가 이렇게 쭉 올라가죠. 엔화 가치 하락은 왜 타당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이게 뭐 내려갔다가 4월까지가 내려갔다 그다음에 또 다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미국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서 패드는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했었지요. 어떤 겁니까? 금리 인하는 공격적이지 않고 점진적으로 하고 조건부로 이루어졌습니다. 금리 인하가. 그리고 양적 긴축 QT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고요. 이때 금융 여건도 루즈해지지 않았죠. 뭐 돈을 뿌리고 이런 거 안 했으니까 금융 여건도 루즈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공식 기준이고요. 우짜 기준에서는 뭐 스텔스 QE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일본 중앙은행은 2015년 1월 이후로 해가지고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고요. 예? 저 엔화 차트입니다. 유지했고 금리를 한 번에 크게 올릴 생각이 없다. 올릴 계획이 없다는 걸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월에 바닥 찍고 요 바닥 찍고 계속해서 또 이제 가지고 엔화 값이 계속 싸지고 있는 거죠. 둘 간의 움직임은 예상 그러니까 둘 간의 움직임은 이제 달러 인덱스 예, 요거 에라 이래 됩니다. 둘 간의 움직임은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 간의 움직임은 예상 금리 차를 안정시켜서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점이 높아지고 에라만 하더라도 저점이 계속해서 단계별로 높아지죠. 저점이 높아지고 꾸준한 저점 매수 그리고 수직 급등 폭등은 없었습니다. 2025년 4월 저점에서 여름 그리고 가을로 이어진 움직임은 감정보다는 체계적으로 진행됐다는 거. 한 단씩 이렇게 쭉쭉 올라가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소리가 되죠. 그렇다면 현재 상황을 갖다가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면은 1달러에 155엔 그리고 156엔 부근에 있으면서 요 부근에 있으면서 엔화는 여전히 상승 채널 안에 있습니다. 상승 채널 안에 위에 있는데 지지선보다는 저항선 쪽에 좀 더 가깝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물론 이거는 우짜가 어제 캡처한 거기 때문에 어제 기준이고요. 좀 내려갔다 하니까 조금 더 지지선 쪽으로 내려갔다 가깝게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어제 겁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추세가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더 이상 저평가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널이 유지되는 한 근본적인 캐리 논리는 깨지지 않았고요. 실제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뉴스 헤드라인이나 언론에 나오는 뉴스 헤드라인이나 한 번의 정책 회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채널 구조 자체, 이 구조 자체가 지속적으로 깨지고 계속해서 이걸 깨려는 시도가 계속 발생하고 이런 것처럼 대놓고 찔렀다가 깨가지고 나간다, 탈출한다 이런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채널 구조가 지속적으로 깨지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실제로 낮아질 것이라는 재평가 그리고 일본이 긴축 기조 뭡니까?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는 신뢰를 갖다가 시장으로부터 받을 때 이 구조, 이 채널 구조는 깨질 거다.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화 값이 억수로 좋아지게 된다 이 말이죠. 억수로라 말하기 그렇다마는 하여간에 엔화 값이 지금은 똥값인데 엔화 값이 좋아진다는 소리가 됩니다. 엔화 값이 좋아진다는 소리는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하고도 관련이 되고요.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중국의 또 경제 데이터 발표됐습니다. 말씀드려보면 중국의 11월 경제 데이터 나온 거에 일단 신규 주택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중국 70개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은 YOY 작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 10월에 마이너스 2.2%였는데 11월에 마이너스 2.4%로 더 떨어졌습니다. 요거 29개월 연속 하락 중이고요. 2025년 8월 이후 2025년 8월 이후 쭉 올라가지고 여기죠. 2025년 8월 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고요. 각 도시 주요 도시별로 아이고 오늘 발음 잘 안 되네. 날씨가 추우니까 저거 입이 자꾸 말라지겠습니다. 1선 도시, 2선 도시 해가지고 대표적인 거 말씀드려보면 베이징은 10월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였는데 11월에 마이너스 2.1%로 떨어졌고요. 광저우도 10월에 마이너스 4.2%였는데 11월에 마이너스 4.3%로 더 떨어졌고요. 선전도 10월에 마이너스 2.6%에서 11월에 마이너스 3.7%로 더 떨어졌고요. 충칭도 10월에 마이너스 2.6%에서 11월에 마이너스 2.9%로 더 떨어졌고요. 텐진도 10월에 마이너스 1.5%였는데 11월에 마이너스 2.2%로 더 떨어지면서 대부분의 주요 도시들의 주택가격, 신규 주택가격이 하락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유일하게 계속 상승하고 있던 베이징도 10월에 5.7%였는데 11월에 5.1%로 이 상승률이 소폭 하락했다. 이게 되겠습니다. 중국의 신규 주택 가격은 MOM 전월 대비로 하면 10월에 마이너스 0.5%였는데 11월에 마이너스 0.4%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산업 생산도 말씀드리면 YOY 작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 10월에 4.9%인데 12월에 4.8%로 감소했고요. 소매 판매도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10월에 10월에 가지고 2.9%였는데 11월에는 1.3%로 좀 많이 감소했습니다. 소매 판매가 우자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일본 디플레 기시에 씌인 거 지긋지긋한 디플레이션 기신 그거하고도 관련되죠. 이어서 고정자산 투자 YTD 이어 투 데이트입니다. 이거는 YOY 작년 동기간 대비해 가지고 1월부터 10월까지가 마이너스 1.7%인데 1월부터 11월까지가 마이너스 2.6%로 더 감소했습니다. 중국어 실업률은 10월과 같이 11월에도 5.1%였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아이고, 겨울 되니까 뭐 입이 자꾸 마르네요. 자, 요거는 제목이 계속되는 크립토 청산이 됩니다. 우자가 12월 4일 뉴스모험에서 비트코인의 다음 테스트 구간이 94,800에서 95,200이다. 여기 위에 되죠. 여기. 예, 여기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를 통과하면 여기를 갖다가 돌파하면 97,000에서 10만 대략 가서 10만 여기로 보면 되죠. 10만 달러까지 가는 길이 열리고 반대로 95,000 9만 라인을 보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되죠. 예, 95,000에서 88,700 여기 보이네. 87,500 요렇게 돼 있죠. 88,700에 있는 지지선을 갖다가 방어하지 못하면 이번에도 또 나가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어제 24시간 동안 마이너스 2.58% 떨어져가지고 85,897달러가 됐습니다. 즉 해가지고 지지선을 갖다가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소리가 되겠죠. 예, 요래 됩니다. 청산이 또 터졌습니다. 결론은 청산이 또 터졌고요. 참고로 비트코인의 경우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익스포저를 줄이거나 노출을 줄이거나 레버리지 사용을 줄이기 시작할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물건이 비트코인이고요. 물론 요즘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등 크립토 전반이 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물건이 비트코인이고 역사적으로 이거 짬밥은 얼마 안 됩니다만 하여간에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실물 경제보다는 위험 선언도 리스크 에피타이트 하고 유동성을 갖다가 나타내는 지표에 가깝다고 우자는 봅니다. 따라서 자금 조달 여건이 빡빡해지면 타이트해지면 가장 먼저 매도되는 청산되고 매도되고 이런 자산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것들과 달리 비트코인은 장기간의 신용 경색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경험한 적이 없죠. 실제로 무한폐렴이 하나 걸리고 이러는데 그전에는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의 유무에 따라서 빠르게 변화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그래서 우자가 심심풀이 땅콩으로 맨날 낑궈서 말씀드린 게 뭡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스웰러, 요번에 터질런지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얘기도 계속하고 있죠. 예전에 닷컴 버블 때 또 터져가지고 토낀 바 있던 쉘러. 따라서 스트레스 초기 단계에서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라는 이 주장 타령은 비트코인 팬들이 하는 소리고요. 우자 개인적으로는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했고요. 초기 단계에서 스트레스 초기 단계에서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고변동 위험자산처럼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며 그런 움직임은 시장이 더 많은 리스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고 싶어 한다는 걸 조용히 보여주는 신호다. 이렇게 우자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이어서 해가지고 낀 거가지고 이더리움도 보시면 이더리움은 더 떨어졌죠. 마이너스 4.20% 떨어져가지고 2,934.49달러가 됩니다. 물론 우자가 요거 캡처한 거는
5시 45분인가? 예, 그때 캡처했습니다. 뭐 24시간 계속 돌아가니까 뭐 더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하여간에 뭐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고요. 야, 넘어가 가지고 이후 2023년 내연기관차 금지 철회해야 할 계획. 그러니까 미친 짓 하다가 정신병 들려서 미친 짓 하다가 결국에는 내연기관 전면 금지로 했다가 백도한다 이 소리죠. 이거는 뭐 이런저런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우짜겐적으로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이거 이 짓 하는 것 자체가 이 미친 짓입니다. 이게 전기차로만 돌린다? 누구 좋으라고 전기차로만 돌립니까? 지금 현재 전기차를 갖다가 사실상 전 세계 전기차 시장 해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게 누굽니까? 중국 아니에요? 이 중국 좋아할 일만 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이유가 이 미친 짓에서 슬슬 깨어나고 있다. 이제 제정신으로 슬쩍슬쩍 돌아오려고 한다. 이거는 뭐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우짜겐적으로는 좀 많이 늦었다 보고요. 그동안 헛짓거리한 게 있으니까 업보가 다 쌓였잖아요. 우리나라가 문제인데 이 이재명 정권이 하는 거 보면요. 우짜 계속해서 국가의 수익 모델을 말씀드리는데 태양광 풍력 이거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돈을 갖다가 해가지고 해먹는지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 이재명 뭐 기존 것만 재판이 걸렸을 거라 생각합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임기 끝난 후에 뭔 꼴이 나는지. 자, 넘어갑니다. 성남에서 그래 했는데 뭐 그 버릇이 어디 가겠어? 안 가지. 자, 이거는 후리아이폴 또는 후리아이폴레 해가지고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또 보면은 여기 또 들어왔죠? 여기 또 들어왔습니다. 또 들어왔습니다. 해가지고 뭐 계속해서 땅을 따먹고 계속 들어와 앉아있다. 알게 됩니다. 자, 우장견적으로 예상을 해보면 요즘 러시아군 진격 속도로 봤을 때 이번 주 안에 후리아이폴레도 러시아군이 점령할 것으로 봅니다. 우짜 캡처를 갖다 이래서 그런데 여 밑에서 올라오고요. 이 위에서는 옆으로 가고 전형적인 또 쌈싸묶기 형태가 되고 있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뉴욕 유가 중국 경기 우려 속에 사흘째 하락. 서부 텍사스주는 4년 10개월 내 최저다. 예, 요거는 우짜가 이미 어제 해가지고 56.82 달러 돼 있죠. 요거는 뭐 연합지하신 뉴스는 제끼고. 예, 요거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24시간 동안 가지고 마이너스 1.39% 하락해서 1배럴에 58.64달러가 됐습니다. 예, 요거 캡처하는 시간 우짜가 한 7시쯤에 캡처했는데 요 캡처하는 시간 기준에서 1배럴에 56.64. 요게 그러니까 57달러 밑으로 내려갔죠. 관련해서 이미 우짜가 어제 뉴스 모임에서 우짜겐 쪽으로 서부 텍사스유가 57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디플레이션 영역에 빠진 거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우짜가 유가 관련해서도 조금 예상한 거를 이미 포스팅을 했고요. 뭐 한 보름 전인가 한 달 전에 포스팅했는데 이거 영상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영상으로 빨리 만들어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그 예상에 대해서 가지고 우짜견 쪽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가가 하락했다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예, 내년에 이렇게 우짜견 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우짜가 소제목으로 18조 달러 벌었다. 노라는 소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걸 왜 이래 말을 하느냐 하면 트럼프가 관세 덕분에 미국이 18조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짜가 좀 얘기를 좀 할게요. 뭐 트럼프는 말만 열면 구라니까. 하여간에 18조 달러, 18조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지금 구라를 치고 앉아있는데 해당 금액이 국경에서 징수한 세수 뭡니까? 관세죠, 관세. 이 세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트럼프가 말하는 18조 달러는 관세 감면이나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준수하는 대가로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기업 및 외국 정부들의 투자 약정을 의미합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18조 달러라는 것. 실제 관세 징수액과 투자 약정 사이의 차이는 매우 중요한데요. 트럼프는 기부한다 이런 약속을 이미 받은 것처럼 돈을 갖다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매달 징수하고 있는 관세 세수는 수조 달러가 아니라 약 30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 30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어서 18조 달러라는 이 수치 역시 투자 약정 자체를 검증해 보면 더 심각한 문제를 갖다가 드러내는데 폴리팩트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뭐 여러 가지 팩체커 하는 웹사이트들이 있는데 폴리팩트 등 여러 팩트 체커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백악관이 발표하는 자료나
근거 없이 마음대로 쳐떠들고 앉아있고 이 빨간 게 이게 트럼프가 떠드는 거고요. 이게 지금 백악관에서 그나마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액수입니다. 이 트럼프는 백악관이 발표하는 자료나 근거 없이 마음대로 떠들고 있으며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실제 액수보다 3배를 뻥튀기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실제 투자 약속 규모는 트럼프가 주장하는 18조에서 맥시멈으로 보면 22조까지 뻥튀기가 되는데 이게 아니고 대략 여기는 또 백악관에서 또 9조 6천억 이래 되는데 실제로는 7조 달러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블룸버그 조사에서. 예, 요거는 블룸버그 조사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블룸버그 리포팅 돼 있죠. 위에 요 화면에 떠 있는 블룸버그 자료를 보시면 여담입니다만 이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알뜰히 뜯겼는지를 알 수 있겠죠. 예, 보시면 특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투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투자 아니다. 지금 뭐 일본이 5,500억, 우리나라 3,500억 돼 있죠. 자, EU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했다 가지고 떠들었죠. 보시면 해가지고 뭡니까? 특정된 거 해가지고 이래 돼 있고 특정되지 않은 거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특정된 거 418억. 이거 특정 안 된 게 거의 답니다. 5,590억 달러입니다. 끝내주죠. EU가 6천억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특정된 거는 410억 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 예? 그리고 이거 사우디 엄청 떠들었죠. 사우디도 보세요. 260억밖에 안 됩니다. 특정된 거는. 나머지 5,740억 달러 뭡니까? 그냥 말로만 떠든 거예요. 말로만 떠든 거. 인도는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협상하고 안 되고 있다고. 카타르 뭐 특정도 안 되고 이거 뭐 투자도 아니고. 여기 UAE 이것도 어떻습니까? 특정된 건 뭡니까? 610억 달러인데 나머지 1조 300억, 1조 3천억 달러는 뭡니까? 그냥 거의 상부상으로 트럼프 기분 좋으라고 이제 떨어들었다 이겁니다. 눈에 띄는 거 뭡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인데 일본하고 우리나라 이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이래 뜯겨가 될 일입니까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이게 자체가. 하여간에 협상 개떡같이 했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하여간에 블룸버그 자료를 보시면 해가지고 이 지금 차이가 이런 각각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당 약속들 중 상당수가 모호하고 허점이 있으며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만 보지요. 일본의 경우 약 5,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미국에 현금 5,500억 달러가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 대출, 정부 보증 대출의 조합, 짬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 차트에는 안 나오는데 애플의 경우도 어떻게 했습니까? 6천억 달러 투자한다고 약속했죠. 근데 6천억 달러 투자 약속 그 내용에 보면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미국 50개 주 전역의 공급업체와 협력하고 애플 TV 플러스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이라는 조건이 이런 조건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플의 6천억 달러 투자 약속이에요. 이는 뭡니까? 실제 투자 규모를 왜곡하는 표현이다. 완곡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똥값된 원화 환율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 영향은 항상 그렇듯이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해야 될 가치가 있는데요. 트럼프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투자 약속을 자랑하는 동안 관세로 인한 실제 비용은 미국인들에게 이미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었습니다. 미 의회 상하원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위원회가 총 4개가 있습니다. 4개 상임 공동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경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취임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벌인 후 미국 가정들은 매달 평균 약 1,200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고요. 요거는 예일대 버짓 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연구소죠.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이 2025년 한 해, 여기죠. 2025년 한 해 미국 가게들이 2,400달러, 위 의회에서 나온 거 2배입니다. 2배. 2,400달러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예상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서 우짜가 지금 얘기 안 한 것도 뭡니까? 트럼프 2기 시작 후에 재정 적자가 매달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것도 주목해야 되겠죠. 우짜가 봤을 때 바이든은 치매를 두고 씹혔는데 트럼프는 마음대로 떠들기 또는 대놓고 떠들기 때문에 두고 씹힐 것 같다. 이렇게 우짜견적으로 예상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12월 16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온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